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3년 전 3월, 그리고 이즈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생생하게 지금도 떠올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시점에 비해서 현재 주식시장은 제법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이유 속에서 그 불안해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해야 될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토크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거의 정확하게 3년 전이죠. 3년 전 3월 19일. 여기 표시가 딱 있네요. 3월 19일 1439.43포인트. 그때 종합주가 지수는 정말 대폭락장이 3월에 전개가 됐습니다. 더 엄밀하게는 2018년 1월 이후 조정장이 길게 지속이 됐고, 그 피크가 2020년 3월에 마치 그 상처에 고름을 짜내듯이 쭉 하고 진행이 됐어요.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었느냐?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요 시점에서 딱 어떻게 이렇게 딱 하면 이거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요, 이 당시 주식시장이 하는 사이에 여기 와 있었어요. 3월 고점이 2080포인트 부근이었는데 몇 번 하니까 1439포인트까지 하락했었던 것이 2020년 3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급전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3월 증시, 3년 전 3월 증시에 비해서 확실하게 높은 수준이 있죠. 3월의 고점이었던 2080포인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십몇 퍼센트 정도 될 겁니다. 10%대 플러스 상황인 거고, 그리고 최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60% 이상 높은 위치에 종합주가 지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느낄 때는 오히려 이때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기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투자자의 거의 대부분이, 좀 과장됐다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주가지수 2800에서 3300포인트대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440만 명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렸던 우리나라 12월 결산법인 주주수 동향, 그 예탁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오긴 하였습니다만 드라마틱하게 급증했던 것은 2020년하고 21년이고요. 2020년은 그래도 한 300만 명? 그렇게 아주 많이 늘긴 했지만 21년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의 증가가 아니었어요. 2021년에 760여만 명이 증가합니다. 아니 2022년 말 기준 1440만인데 2021년에 760만이라 한다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이란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종합주가 지수는 2800에서 3300포인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 지수가 2380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0%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혹은
투자자별로는 더 큰 마이너스 상황이다 보니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3년 전 3월보다도 더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각한 손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치 깊은 상처가 났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뭔가가 계속 문지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럼 어때요? 상처 있는데 계속 문지르면 엄청 아프잖아요. 상처가 났는데 이게 가만히 두면 이제 저절로 아물고 이렇게 될 텐데 이거 계속 문지르는 겁니다. 뭔가가 옷에 의해서 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바로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이 20개월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2021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개월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투자 심리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게 주가 조정에는 가격 조정이 있고요. 시간이 길게 진행되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조정은 이게 금방 순식간에 지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가 막 힘들어, 지쳐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이 가격 조정이 그 칼날에 벤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면 가만히 두면 낫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계속 이거 옷이 막 쓸리듯 왔다 갔다 할 때 상처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간 조정이에요.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에도 보게 되면 군대 딱 입대해서 앞으로 저희 때는 26개월이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때는 36개월이고 이등병 때 앞날이 보이냐 그러면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죠. 깜깜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결국 기간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요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호재는 드물고 악재만 반복되고 있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뿐만 아니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 그리고 또 새로운 게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악재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조정기일 때는요,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긴 해요. 같은 호재가 있고 같은 수의 악재가 있다 그러면 약세장에서는 악재가 더 많다 인식하는데 요즘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악재가 더 많다 보니 호재는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결과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요즘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요. 이런 거 있죠. 유튜브라든가 SNS, 블로그, 글들, 경제 관련한 컨텐츠들 쭉 보게 되면은 지구가 멸망하네, 한국 끝났네, 이런 거는 조회수가 금방금방 펑펑 튑니다만 그 외에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그러한 컨텐츠들은 조회수가 뚝 떨어지는 게 지금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만약에 정말 이 날벼락처럼 여기 날벼락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3년 전 3월 같은 폭락장이 온다면 정말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것을 위해서 과거 선례를 좀 복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있겠지만 가깝게는 3년 전 3월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난 그 전에 좀 대비를 해야지 뭔가 탈출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손쓸 틈도 없이 날벼락처럼 폭락장이 온다면 확 전개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가을 증시가 천천히 떨어져서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정말 날벼락처럼 퍽 하고 그 충격이 왔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왔던 것이죠. 손쓸 틈도 없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다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어찌할지 모르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갑갑하겠죠.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느냐? 금융 불안이 지금은 이제 불안해하는 정도지만 이 금융 불안 정도가 정책 당국자들 전 세계 연준이든 중앙은행이든
각 국가의 행정부든 금융 불안이 이거 시스템 위기로 가겠는데 이런 정말 치명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번개같이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폭락장이 오면 정말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뭐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만약에 갑자기 뭐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진행 중인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금의 고금리 구조가 긴축 구조가 풀리게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는데 이때 되면요, 인플레이션 후행 지표가 됩니다. 왜냐? 모두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그냥 잡혀요. 저절로. 이제 디플레이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망할 회사들은 망하게 됩니다. 망할 회사들은 사라지거나 뭐 이 폭락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혹은 그 전후 몇 개월 과정에서 펑펑펑 부도날 회사 부도나고 사라질 회사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모를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 크고 뭐 현금 흐름도 안 좋고 맨날 적자만 보고 있는 그런 회사들. 제가 이제 뭐 저희 책에도 기술했습니다만 뭐 부채 비율 200% 이상, 뭐 유동 비율 100% 미만, 그리고 3년 이상 적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본 잠식이 한 번이라도 최근 몇 년 사이 있었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종목이 이렇게 막 대박 수익률을 가끔 만들긴 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IMF 사태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혹은 2011년 미국 유럽 쇼크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장 폐지된 기업들 많이 있고 뭐 대기업도 무너지고 그런 일들 많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시장에서 퇴출될 회사들 퇴출되고 나면 생존한 회사들이 시장에 남거든요. 이 과정에서 퇴출된 회사들 어떻게 보면 라이벌 회사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생존한 기업들은 승자 독식 상황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 망할 회사들 이제 피하다 보면은 생존한 기업들, 특히 좋은 회사인데 폭락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폭락한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정말 빠르게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저런 일이 벌어졌다, 번개처럼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다 한다면요, 그 전에 일단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회사들은 무조건 피하시고, 안 망할 회사들, 뭐 평가가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에 포트폴리오를 다 바꾸십시오. 나는 손해보고 못 판다. 내 자존심에서는 손해보고 못 판다. 그건 진짜 하지 마, 진짜. 자존심이 뭐 밥 먹여줍니까? 그런 자존심이 그냥 똥꼬집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다 바꾸세요. 만약에 혹시 저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되면요, 손해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보다 더 좋고 더 저평가된 종목들이 떼글떼글합니다. 그 종목들로 갈아타시면은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큰 장에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처럼 엄청난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은 오지 말아야죠. 그 과정이 거칠고 좀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 증시는 알 수 없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 드린 거는 가정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냐면은, 일단 무조건 생존하셔야 됩니다. 생존하시면요. 제가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 정말 억울한 가격까지 헐값에 던져졌다? 그것을 내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상상 많이 해보셨죠? 내가 IMF 사태 때 직후로 간다면,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로 간다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로 간다면, 2020년 3월 팬데믹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나 이번 증시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조건 생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처럼 그냥 앞에 명확하게 그려진 미래,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2020년 3월을 복귀하듯 2008년 가을 이후를 복귀하듯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지금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118차 저의 월간 정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저희 카페 링크 있고요. 머리 위에 카페 주소 있죠? 방문하셔서 공지사항 한 번씩 읽어주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꼭 함께 하시고 118차 정기 세미나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벌써 10주년 가까워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